안녕하세요. 요즘 평생 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고 있는 50대입니다. 이것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참 세상사 다양하구나 생각했었는데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전 30년 전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시댁에서는 저를 내쫓으셨죠. 그때 당시 딸아이만 안고서 나오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고향에서 비료를 판매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고향으로 가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다들 제가 오니 수군대기 바빴어요. 결혼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해 친정으로 쫓겨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동네방네 퍼졌죠. 그때마다 엄마는 제가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미안해. 요즘 동네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지 나 다 알아. 엄마한테 미안한데 지금 당장 어딜 갈 수도 없고 유미랑 나 혼자서 살기도 힘들어서 당분간 엄마한테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아. 엄마 잘못 아닌데 엄마까지 이상한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잘할게. 조금만 내 사정 좀 봐줘. 야야, 됐다. 엄마는 그런 말 하나도 신경 안 써. 다들 뭘 모르고 하는 말이지.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래? 다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그리고 너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제 엄마야. 유미 앞에서는 당당해져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든 말든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못 산다.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 엄마, 그래도 나 때문에 사람들 올 때마다 한 소리하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엄마 장사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내가 얼른 다른 곳도 알아보고 갈게. 당분간만 부탁해. 네가 어딜 간다고 그래? 그냥 여기서 같이 살아. 우린 괜찮아. 우리 딸 다시 집에 오니까 좋지 뭐. 그렇지만 너 혹여나 그런 말들 한다고 해서 주눅 들면 안 되는 거 알지? 앞으로 유미한테는 네가 전부야. 우리가 있긴 하지만 네 힘으로 유미 지킬 수 있어야 해. 네가 당당해야 쟤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 펴고 여기서 사는 동안 당당하게 살아. 엄마,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남편도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고 나 너무 겁이 나. 나 혼자서 유미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야.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더 잘 들리고 무섭기도 해. 엄마,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누구 딸인데? 넌 잘할 거야. 그리고 겁날 게 뭐가 있어? 네가 힘들어서 주저앉아도 그때는 나랑 아빠가 네 뒤에서 버티고 있잖니. 그러니까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지금은 힘들게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웃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버텨봐.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네 남편도 네가 잘 버텨서 유미 잘 키우길 원할 거야. 친정엄마는 대장구 같은 스타일이셨고 아빠는 섬세하고 세심하셨어요. 딸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친정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던 친정 부모님 덕분에 전 잘 버틸 수 있었어요. 홀로 남게 된 이후 동네 사람들은 저에게 다시 시집을 가라면서 말을 한 적도 많았어요. 아유, 유미 엄마. 이제 친정엄마랑 아빠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 그러면 힘들지 않아?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들 유미 엄마 걱정해. 요즘 같은 세상에 재혼하는 게 흠도 아니고. 안 그래도 유미 엄마 좋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그 사람 소개 좀 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 눈 신경 쓰지 마. 요즘은 이혼도 많이들 하잖아. 네? 결혼이요? 아, 저는 아니에요. 전 결혼 생각 없어요. 유미도 아직 어리고 저도 생각 없고요. 유미 클 때까지는 어떻게든 저 혼자서 잘 키워보려고요. 결혼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워? 아무리 여자도 일하는 시대라곤 하지만 거기다가 비료 판매하면서 얼마나 번다고 그래? 비료 파는 것도 힘쓰는 일인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그 사람 옆 동네에서 엄청 부자래. 땅도 많고 집도 있고. 한번 갔다 온 게 좀 그렇긴 한데 그 사람도 이혼해서 혼자 아들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네, 말씀은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왜 저랑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전 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일이라서 이제는 손해도 있고 힘들지도 않고요. 엄마 아빠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이고, 나는 나중에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지금은 살만하겠지만 나중에는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유미가 나중에 커서 봐봐.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시집 보낼 거야? 시집 보내려면 요즘은 딸도 돈 많이 필요하다던데. 그리고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 다른 시집 가면 그 집 사람이라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사실 혼자가 된 이후로 중매를 서주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나마 부모님이 계셨을 때만 하더라도 중간에 거절하기 어렵진 않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하라며 말을 꺼내기도 했죠. 그렇지만 전 절대 재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다시 결혼을 할 바엔 내 몸을 깎아서라도 일을 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에게 독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다른 사람을 이미 만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죠. 저는 딸을 위해서 독하게 일을 했고 비료 판매가 잘 되지 않는 시기에는 농사일까지 도와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유미 엄마,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쉬어가면서 해. 유미 엄마 그러다가 몸 다 상하겠어. 아무리 지금은 젊다지만 나중에는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좀 쉬엄쉬엄 해. 이제 유미도 좀 크지 않았어? 학원도 안 다닌다면서 돈 들어갈 곳도 많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겠다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은 내 몸이 건강하잖아. 나중에 아플 때는 쉬어야 하는데 그땐 뭐 먹고 살라고. 내 몸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 모아둬야 나중에 유미도 편하지 뭐. 유미 학원은 안 보내지만 나중에 가고 싶은 대학 잘 가려면 미리 모아둬야 돼. 내가 기댈 곳이 어디 있어? 내가 나한테 기댈 수밖에. 아이고, 그러니까 재혼 생각 좀 해보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유미 엄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른 시집 가면 시댁 생각하지 친정 생각하겠어?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도 나중에 곁에 있는 건 남편이니까 지금은 미운하고 나 곁에 끼고 있는 거지 뭐. 그렇긴 하겠다.
그래도 나는 재혼할 생각 없어. 계속 나보고 중매 서주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결혼해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 난 그냥 우리 딸 시집이나 잘 갔으면 좋겠어. 행복한 가정 꾸려서 딸이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지. 나중에 우리 딸 아기 낳으면 몸조리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래야 하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벌어서 모아둬야지.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유미 엄마가 제일 부지런할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 유미는 알아? 나도 이렇게 일해도 우리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르던데.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면 바로 밥 차려달라고 난리야. 걔네는 항상 그러더라고. 자식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니까. 그런가? 뭐, 난 그래도 괜찮아. 유미한테는 항상 미안하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난 우리 유미가 그저 행복하게 잘 자라기만 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유미한테는 그런 게 미안하지. 내 몸 하나 고생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 저는 딸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죠. 틈이 날 때마다 딸을 챙기고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는데 크고 나서도 사춘기 없이 바르게 자라줬고 공부도 잘해서 매번 전교 1등을 했죠. 학교가 끝나면 항상 저를 도와주기 위해 바로 집으로 왔고 비료를 팔다 보면 온몸에 냄새가 배일 때도 있는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딸은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딸은 기특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유미 엄마, 이번에 유미 또 1등 했다며? 이러다가 우리 유미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유미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1등을 한 번도 안 놓쳐? 우리 동네에 훌륭한 사람 한 명 나오겠어. 유미 엄마는 진짜 좋겠다. 우리 애들은 공부를 하라고 아무리 달래고 화내고 별일을 다 해봐도 앉아서 공부하는 꼴을 못 보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확실하게 부럽네. 아니야. 유미도 열심히 하긴 하지. 요즘은 집에 오면 공부만 해. 나는 좀 쉬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공부하더라고. 나도 참 신기해. 나 어릴 적에도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 누굴 닮았는지 집에 오면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 어머, 그래? 에이, 아무리 그래도 시키지 않는데 애가 한다고? 유미 엄마가 유미 막 잡아서 하는 건 아니고? 아니면 과외라도 몰래 붙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성적이 꾸준히 잘 나올 리가. 다들 정말 신기해 한다니까. 근데 유미 엄마나 유미나 다들 그냥 집에서 공부만 한다고 하니 이런저런 헛소문들이 많이 나는가 보더라고. 과외는 무슨 우리 형편에. 유미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그래도 노력한 게 빛이 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유미는 진짜 공부한 만큼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 아휴, 나야 마음도 편하고 좋지 뭐. 유미도 진짜 대단해. 걔가 얼굴도 이뻐, 성격도 좋아, 성적도 좋아. 다 좋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질투하는 애들도 꽤 많은가 보더라고. 우리 애가 말하던데 유미 앞에서 다른 애들이 선생을 꼬셨냐, 돈 주고 시험지 샀냐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도 유미는 눈 하나 꼼짝을 안 하는데 너무 멋있었대. 유미가 집에서 이런 일 있었다고 말 안 해?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딸이 누굴 꼬신다고? 아니, 그딴 말 짓거리는 사람이 있어? 아니, 우리 유미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어디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제대로 공부 안 해놓고서는 왜 애먼 우리 딸내미만 잡는 거냐고. 다른 학교에서도 많은 애들이 자신을 질투해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곤 했지만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딸은 한 번도 집에 와서 속상하다 표현한 적이 없었죠. 나중에 딸에게 물어보니 그런 것쯤은 무시할 수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단단하게 자란 딸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자서 이렇게 버텨야 했던 딸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우리 딸 공부 잘하고 있어? 요즘 힘들지 않아? 아니, 오전에 엄마랑 친한 아줌마가 집에 왔었는데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뭐 좀 물어보려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엄마는 그런 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혹시나 우리 딸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그런 말 하는 애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해주지 그랬어. 내가 가서 혼내줄 텐데. 엄마, 나 괜찮아. 사실도 아니고 걔네가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그거 다 헛소문이야. 이상한 애들이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곤 소문내서 나도 어이가 없다니까. 사실 아니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마. 그리고 학교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 없어. 직접 와서 나한테 괴롭히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소문만 만들어 놓고. 내가 수능만 끝나면 걔네 싹 다 잡을 거야. 우리 딸 힘들지 않아? 우리 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는 아니까. 혹시나 그런 게 더 버거울까 싶어서 말하는 거야.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 알았지? 우리 딸이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엄마는 걱정돼서 그래. 그런 말들 괜찮다곤 하지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엄마, 그런 거 하나도 상처 안 돼. 걔네는 어려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럴 시간에 공부라도 해서 성적 올리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는 질투하느라고 바빠 걔네는. 웃기지 엄마?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나도 신경 안 쓰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날 키우는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소문처럼 그럴 수 있겠어. 그럴 생각도 없지만 그럴 일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 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자라주었고 고등학교 내내 시달리던 소문은 딸이 수능을 거의 만점 가까이 받게 되면서 사라졌어요. 딸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 뒤로도 매학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딸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재혼해라, 아들은 있어야 한다 매번 말하던 사람들도 점점 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대학 진학을 하자마자 저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보내고 나서도 방학이면 딸은 집으로 와 제 일을 도왔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착한 딸을 뒀다면서 제 복이라고 말했죠. 아유, 우리 유미는 이번에도 내려왔어? 아니, 걔는 어떻게 그렇게 착해? 우리 자식들은 가서는 한 번을 올 생각을 안 하던데. 농사일 좀 도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한 번을 안 오고 먹을 걸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오던데. 유미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면서? 유미 엄마 진짜 복 받았다. 어떻게 그런 착한 딸이 있어? 감사해요. 그래도 한창 놀 때잖아요. 원래 애들은 다 그런 거죠 뭐. 아유, 그래도 전 유미가 그렇게 실컷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유미가 매 방학 때마다 와서 이렇게 일 도와주니 너무 미안하죠. 솔직히 쉬운 일도 아니고 자기도 가서 쉬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텐데. 학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고 집에 와서는 제일 돕느라 바쁘니 너무 짠하고 그러네요. 아유, 그래도 요새 유미 같은 애가 어디 있어? 부모 고생하는 거 보면서도 모르는 척한 애들이 세상에 천진데. 유미는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서 효도하는 거잖아. 유미 엄마 정말 자식 하나 잘 키웠어. 하긴 생각해보면 유미 엄마도 유미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지 뭐. 유미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고생 안 시킨다고 밤낮으로 일하고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내가 다 눈물 나지. 유미가 왜 이렇게 엄마 도와주려고 하는지 나도 이해는 해. 그래도 유미는 그런 거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온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힘들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고생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딸은 동네에서도 제일 착한 효녀로 소문이 났어요. 딸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 독한 사람이라고 했고 공부를 잘했던 저희 딸도 독한 애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를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탄탄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취업을 하고 나서도 딸은 매달마다 내려와 제 일을 도왔어요. 거기다가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주고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뭐든 다 보내줬죠. 시간이 더 흐르고 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유미 남자친구입니다. 오늘 결혼 허락받으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유미랑 결혼 허락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집도 해올 수 있고 유미 정말 말 그대로 몸만 시집와도 좋습니다. 꼭 허락해 주십시오. 저 유미랑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 유미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는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니 나도 놀랍네. 어쨌든 반가워요. 일단 결혼은 차차 얘기하고 그럼 유미랑 얼마나 만난 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지만 자세한 건 나도 묻질 않아서 그쪽 집에서는 유미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식사했었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오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지금에서야 오게 되었네요. 만난 지는 1년 됐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짧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전 유미 처음 봤을 때부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상황은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유미 아빠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양가 친인척도 없어. 나랑 유미 둘뿐이야. 보다시피 나는 평생 비료 팔면서 유미 키웠고 그쪽 집안에서도 괜찮다 생각하나? 네, 그런 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어머님 혼자서 유미 키워온 거 다 아십니다. 어머님, 제가 유미한테 더 잘하겠습니다. 어머님께도 사이가 아니라 아들이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전 자신감 있는 사이의 모습에 예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고 딸의 행복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전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딸의 말로는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사돈네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딱 봤을 때부터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만났는데 한눈에 봐도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사는 집이구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시골에 살고 있어서
아마 결혼식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저희 쪽에서는 치이는 척이 없으니 사돈댁 사정에 맞춰서 그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죠. 안 그래도 유미 어머니랑 이런저런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이왕 이렇게 자리 만들게 된 거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을 해보죠. 우선 저희 집에서 애들 신혼집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돈께서도 하시다시피 그냥 집을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쪽에서는 예단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해서요. 유미가 저번에 말하기로는 예단 예물 이런 건 생략하고 싶다고 집도 안 받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저희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혼수나 예단은 제가 맞춰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유미가 제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양가 집안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편하게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런가요? 뭐 아들 말로는 그렇게 여유로우신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애들 신혼집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 맞춰서 혼수 넣으시면 되겠네요. 애들은 그냥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 대 집안의 일이니 좀 더 꼼꼼하게 봐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돈 어른이 안 계셔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사돈께서도 저에게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돈 말이 맞죠. 유미가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한 모양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저희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다른 이야기들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역시 사돈이랑 말을 하니 말이 잘 통해서 좋네요. 이래서 결혼은 어른들끼리 상의를 해야 하나 봅니다. 어쨌든 결혼식이나 이런 건 사돈께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 저희 쪽이 아무래도 하객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쪽으로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에서는 집을 해줄 테니 그에 맞춰서 혼수와 예단을 준비해달라고 하셨죠. 물론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고 딸의 결혼을 위해서 미리 모아뒀던 자금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저희 집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에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딸의 행복을 위해 전 열심히 준비를 해보냈고 그렇게 수월하게 결혼 준비가 마무리되는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돈께서 갑자기 연락이 와 제가 사는 곳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을 한다고 해서 놀랐는데 이미 저와 통화를 하는 사이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부랴부랴 정리를 하고 보니 안사돈뿐만 아니라 딸도 함께 내려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사돈, 아유, 이렇게 갑자기 어쩐 일로 미리 오신다고 말을 해주셨으면 제가 장이라도 봐올 것을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딸이랑 어떻게 같이 오셨어요? 유미야, 어떻게 같이 오게 됐어?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엄마 일하고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하지? 사돈,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정리하고 차라도 내오겠습니다. 사돈, 일을 하셨다는 게
비료 판매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 나는 시골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해서 가게를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비료 판매를 하셨다니. 어쩐지 그때 오셨을 때도 이상한 냄새가 같이 났었는데 이렇게 비료 판매를 하시니까 냄새가 났구나. 아유, 그때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셨나요? 상견례 때라도 말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아, 제가 제 일을 말을 안 했던가요? 그때 너무 긴장해서 말한 줄 알고 지나갔네요. 아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비료랑 같이 살아서 제 몸에서 나는 냄새인지 몰랐나 봅니다. 제가 유미 아빠 그렇게 되고 나서 30년 동안 홀로 고향에서 비료를 팔았어요. 이렇게 일하면서 대학 졸업까지 시켰죠. 이제는 평생 제 직업이에요. 아니, 사돈, 딸 자식 창피할 건 생각 안 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비료를 팔 겁니까? 아우, 어떡해. 다른 사람들한테 사돈이 비료 팔고 있다고 어떻게 말하냐고요? 아휴, 사돈, 다른 일 할 생각 없어요? 아유, 큰일 났네.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지? 아니, 이렇게 큰일을 한 번도 말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정말 창피하게 어떻게 하면 좋아? 사돈은 제가 비료를 팔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갑작스럽게 찾아와 보고서는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면서 제 앞에서 화를 내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런 사돈의 태도에 충격을 받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 대신 움직인 건 딸이었어요. 딸은 비료 포대를 들고 사돈 얼굴 앞으로 순식간에 던졌습니다.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절대 안 할 거니 당장 나가세요. 저희 엄마가 창피해요? 왜요? 도대체 이게 뭐가 어때서요? 이 비료 팔면서 혼자서 아등바등 저 키웠어요.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일해서 지금 지문도 손에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저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말버릇이야? 그리고 이 더러운 비료를 어디다 던져? 너 진짜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 안 그래도 시골 출신 며느리 받는다고 생각하니 심란했는데 사돈까지 이딴 일을 하고 있다니. 참, 너 지금 우리 집 급이나 생각하고서 이런 행동하는 거니?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기요, 아주머니. 당신은 얼마나 잘났는데 당신은 이렇게 열심히 일해본 적이나 있어? 속 편하게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으면서 집에서 국 하나 제대로 끓이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남의 일을 함부로 평가를 해? 당신은 당신 남편, 당신 아들 빼고 당신에 대해서 뭘 자랑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누굴 지적하냐고? 뭐? 너 말 다 했어?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너 나중에 나 찾아와서 싹싹 빌어도 안 받아줄 거니까 알아서 해.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별거 없는 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졸라서 허락해 줬더니만 네 급이 우리 급이랑 맞다고 생각해서 이 난리 피우는 거니? 애초에 너를 받아주는 게 아니었다. 아주 수준하고는. 싹싹 빌 생각도 추워도 없으니 당장 나가. 당신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랑 가족 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딴 더러운 생각 가지고 며느리를 보려고 했다는 거 알면 당신 곁에 누가 남아있겠어? 수준 떨어지는 건 당신이야. 직업 하나 가져본 적 없는 당신이 어떻게 알겠어?
딸은 저를 무시하는 사돈의 태도에 분노에 소리를 쳤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그간 사돈의 행포에 많이 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으로 준다고 했던 집도 사돈의 명의로 구입을 하고선 딸이 하는 걸 보고 집을 주겠다고 했고, 혼수나 예단 역시 어떻게 해오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가 바뀔 거라 압박도 했다더군요. 거기다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안 행사에 불려가 온갖 잡일을 다 해야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홀어머니 외동딸이지만 자신들이 마음이 넓어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딸은 냉정하게 예비사이에게 헤어짐을 고했고, 그런데 얼마 뒤 예비사이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혹시 유미 여기 있나요? 집에 가봐도 없고 연락도 받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하신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한다니요. 어머님, 저 유미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이 유미한테 잘 말해주시면 유미도 마음 바꿀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우리 유미 없으니 그만 돌아가. 그리고 딸은 자네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하니 그만 괴롭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딸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나도 그때는 너무 충격받아 정신이 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네 어머니는 나도 싫네. 이제 그만하게. 이번 일만이 아니고 다른 일들도 많았다는 거 자네도 알지 않았나? 그걸 알면서도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머니, 저 유미랑 헤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지금껏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보시기도 했고, 물 한 번 손에 안 묻혀보고 사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제가 잘 말하면 알아들으실 겁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유미를 키워왔는지 저희 엄마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말하면 알아들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건가? 지금도 이렇게 자네는 자네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작정 딸 집이고 여기고 찾아오고서는 유미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맞으니까 그만 돌아가게. 예비사이는 딸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매일매일 찾아왔지만 딸은 절대로 받아주지 못한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딸은 그동안 제가 써온 혼수, 예단 비용 등을 예비사이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쪽 집안에서는 별다른 말 없이 모두 돌려주었는데 듣기론 예비사이가 1원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서 연락이 와서 받아봤더니 예비사이가 자신과 연을 끊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고, 파혼을 한 이후 아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매일매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예비 사돈은 저희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하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했지만 저희는 그걸 받아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 후 예비 사이는 대기업도 그만두고 사돈과의 관계도 풀지 않은 채 해외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들이 연을 끊고 집을 나가 연락도 없으니 사돈 내의 사이도 나빠져 별거 중이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까지 들으니 씁쓸하면서도 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딸은 다니던 직장을 잠시 쉬고 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 오랜만에 푹 쉬고 있어요. 30여 년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었는데 이젠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처음 친정에 왔던 날
엄마는 저에게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답니다. 딸은 저에게 그 어떤 누구보다 고맙고 멋진 사람이라며 말을 하고 전 그런 딸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인생,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시골에서 힘들게 사는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받아 공부를 하고 대학을 마쳐 취직을 했어요. 서울로 상경하여 좋은 회사에 입사한 저는 부모님의 자랑이자 얼굴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였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 하나 낳고 셋이 살만한 정도였는데 대신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참 공주처럼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희생만 하셔서 그런지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아 보이고 꼭 부모들이 희생을 할 필요는 없구나. 본인 인생을 사는 게 멋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정말 특이하시고 신기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조금 난해한 분이었는데 항상 멋에 취해 사시는 분이었고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손에 넣고야만 하는 분이셨어요. 용돈이 30만 원이 뭐니? 꼴랑, 아휴, 한 50은 넘게 줘야지. 너 그렇게 짠순이처럼 굴지 마라. 다 애비가 번 돈이잖아. 어머님, 아파트 대출값에 애 학원비, 그리고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솔직히 너무 빠듯해요. 그나마 맞벌이니까 이 정도죠. 제가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여유가 있어야 돈을 모으죠. 아니 그래도 10은 더 써라. 내가 좀 바쁘니? 친구들 만나서 이것저것 쓰고 하는데 내가 맨날 얻어먹을 수가 있냐고. 너처럼 외모 관리 신경 쓰지 않는 애들은 몰라. 얼마나 돈 쓸 데가 많은 줄 아니?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나한테 쓰란 말이야. 항상 돈이 모자라는 시어머니셨고 워낙 씀씀이도 크시고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꾸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늘 품위 유지 비용으로 모든 용돈을 쓰곤 하였죠. 그럴 때마다 늘 어머님은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지만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저희 집 형편으로서는 어머님을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어머님은 늘 저에게 불만이 한가득이었어요. 엄마, 못 보던 옷이네? 옷 샀구나. 예쁘다. 잘 어울려. 돈 좀 주고 샀겠는데? 굉장히 옷이 고급스러워 보여.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니? 백화점 한정판으로 산 거야. 어때? 클래스가 다르지? 이래서 백화점 옷을 입어야 돼. 당신도 좀 보고 배워. 엄마 옷 입는 센스라던가. 보는 눈이 얼마나 높아? 오히려 젊은 당신보다도 훨씬 낫다. 우리 형편이 빠듯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둘 다 대기업 다니면 뭐해? 한 달에 이렇게나 나가는 돈이 많은데 나까지 백화점 옷 사입으면 집 거덜나겠다. 당신 가능하겠어? 나도 꾸밀 줄 몰라서 안 꾸미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할머니 옷장 가면 새 옷 엄청 많아. 어제도 할머니 백화점 다녀왔죠. 저도 데려가세요. 구경 가고 싶단 말이에요.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할머니 같아. 할머니는 맨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놀러 다니는데 엄마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어머머, 얘는 무슨 새 옷이 많다고.
넌 젊은 애가 그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니까 얘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좀 꾸며라. 그깟 돈 얼마나 모은다고? 그렇게 아끼다가 똥 된다. 사람은 즐길 줄 알고 살아야 하는 거야. 사치스러운 어머님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아끼며 살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그렇게 꾸미진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꾸미는 방법을 좀 배우라고 했고, 정말 천지분간을 못하는 모자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아직까지 많이 꾸미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하곤 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시지만 않으면 어머님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님은 뭐든지 본인이 1순위곤 하였죠. 우리 어머님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매번 철철이 옷 쇼핑에 머리며 액세서리까지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본인만 챙기는 것 같아서 가끔 서운할 때도 있다니깐요. 안 그래요, 형님? 전 그렇던데. 뭐 나도 완전히 이해가는 건 아니지만 워낙 멋쟁이시잖아. 그러려니 해야지. 아무튼 우리랑은 정말 다르다니까. 예, 너 이게 어떤 옷인데 여기다가 주스를 쏟아? 어쩐 얘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아우, 어쩐담. 나가야 하는데. 잘못했어요. 할머니, 주스 드리려다가 무거워서 손이 미끄러졌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하여튼 덤벙대는 건 꼭 지 엄마 닮았지 아주. 누가 주스 달랬어? 꼭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설쳐대길. 어머님, 너무하세요. 애가 할머니 드리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런 건데 옷이야 빨면 되는 걸 그렇게 화를 내세요. 네가 애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애가 조심성이 없지.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가려고 얼마나 펴렀는데.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다니까. 며느리들이 꼴랑 둘인데 지들 꾸미는 거 하며 생각하는 마인드 하며 나랑 달라도 너무 달라. 어쨌든 우리 집 올 거면 애들 아무것도 손 못 대게 해라. 혹시라도 내 옷이나 내 신발 가방에 뭐 묻히기라도 하는 날엔 가만 안 둬. 어머님은 그날 그렇게 동서와 말다툼을 한 뒤 놀러 나가셨고, 본인이 제일 중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동서는 매우 화나했지만 어머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니 그냥 씩씩대고 말더라고요. 저 역시 동서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서 동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고 나서 원래도 외적으로 많이 꾸미시는 어머님이었지만 요즘 들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용돈도 모자랐는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져다가 돈도 엄청 쓰셨고요. 당신 어머님 이번 달에 얼마 쓰셨는 줄 알아? 자그마치 170만 원이야. 진짜 우리 형편에 이건 아니지 않아? 혜진이 발레 다니고 싶다는 것도 못 해주는 마당에 나이든 어머님이 나가서 턱턱 170만 원씩 긁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무슨 떼돈 버는 부자도 아니고 나 진짜 계속 이런 거 못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해? 엄마 예전에 많이 못 살고 힘드셔서 그래. 내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아들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못 해주겠어? 정도껏 하라는 거야. 누군 우리 엄마한테 못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지난달 엄마 생신 때 홀랑 용돈 10만 원 드렸어. 어머님 카드값 갚느라 그것도 겨우 드린 거야. 카드값 갚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엄마한테 용돈 매번 드리지도 못하는데 생신 때마저도 난 우리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드려야 해? 내가 돈을 왜 버는 건데?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만약 엄마한테 눈치 주면 가만 안 둬. 우리 엄마 충분히 늘으셔도 되는 분이야. 내가 천천히 엄마한테 얘기 들을 거니까 네가 나서서 뭐라고 하지 마. 알겠지? 씀씀이가 점점 커져가는 어머님이었지만 남편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속이 터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머님은 거기에 더불어 남자친구까지 만드셨는지 남자친구를 만나서 오히려 본인이 돈을 더 펑펑 쓰고 계셨던 거예요. 있는 척 하려니 돈은 모자라고 그러니 한없이 남편을 닥달하고 그러다 결국 남편의 신용카드까지 가져다가 쓰시게 된 거죠. 명의만 남편 카드였지 제가 월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빚을 갚게 되는 건 저였고 남편의 카드가 연체되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니 매번 카드값을 갚으면서 한숨이 턱턱 나왔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솔직히 짜증도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뭐가 잘못된 줄 모르셨고 무턱대고 가랑이 찢어지게 행동했어요. 아이고, 우리 최 선생님. 밥값은 제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까지 밥값 얼마나 한다고? 제가 낼 테니까 많이 드세요. 아유, 그럼 우리 여사님 덕분에 맛있는 거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장부처럼 시원시원하니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매일같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거 보여주시고 내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요. 최 선생님이 저한테 주시는 사랑만 하겠어요. 언제든 제가 쏠 테니까 지갑은 비우시고 나오셔요. 아셨죠? 허세만 가득한 시어머니를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 무렵 친정엄마가 관절 수술로 인해 목돈이 필요할 찰나였는데 전 당연히 엄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극구 반대하며 못쓰게 했고 제 돈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마당에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본인들에겐 쓰길 바라면서 내 엄마한텐 못쓰게 하는 꼴이 말이에요. 나 용돈 줄 땐 그렇게 눈치 주더니 너네 친정에 갖다 바친 돈은 아무렇지 않게 떡떡 갖다 바쳐? 어떻게 그러니? 어머님,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어머님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이고 저희 엄마는 이번에 수술하시는 수술비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이 정도도 못 해드리나요? 당신 얘기해봐. 내가 버는 돈 친정엄마 수술비 좀 내준다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솔직히 결혼했으면 넌 이 집 사람이지. 장모님 꼭 수술하셔야 한대? 무릎 그거 고질병인데 해도 어차피 효과 없대. 내 주변 사람들도 수술했는데 효과 하나도 없다더라. 다 돈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래. 와, 진짜 너무한다. 난 무조건 엄마 수술시켜 드릴 거고 내가 버는 돈이니 아무도 나한테 터치할 생각 마. 그리고 어머님이랑 당신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제 엄마 일에 나 몰라라. 특히 어머님 진짜 양심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렇게 매번 돈 가져가시고 카드를 그렇게 써대면서 저희 엄마 아프신 수술비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입장 바꿔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아니지 싶네요.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한테 정말 이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서운했고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왜 모시기로 생각했나 싶었어요. 그리고 전 친정엄마 수술비를 보태드렸고 오히려 제가 수술비를 보태드리자 시어머님은 저에게 더 큰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화를 내시며 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머님한테 모든 걸 맞추기란 쉽지 않았고 지쳐가는 하루하루였어요.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의 허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 포기하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 부분만 빼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가정이었기에 미련하게 계속해서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 꾸미는 걸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어쩌겠어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네 엄마 수술비 몇백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몇십 주는 게 그리 아깝니? 나 오늘 놀러 나가야 하니까 10만 원만 보내라. 애비한테 얘기하니까 생활비는 네가 관리한다며. 너한테 달라고 하라던데 애비가 기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내라고 하더라. 어머님, 저번 주에 돈 드렸잖아요.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쓰시길래 매번 제 얼굴만 보면 돈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쓰는 줄 알아? 혜진이랑 네 조카랑 내가 오랜만에 데리고 나가서 바람 쐬주려고 하지. 무슨 내가 나만 생각해서 돈 달라고 하는 줄 아나? 혜진이랑도 오랜만에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로서 해준 것도 없고. 정말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애들 생각도 다 해주시고. 그럼 저야 감사하죠. 가뜩이나 요새 주말에 계속 특근인데. 그러니까 네가 찬조를 좀 해줘야지. 너희 애랑 네 동서네 애 데리고 놀러 가는 건데 모처럼 내가 스트레스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찬조나 해. 네 동서 보고도 하라고 해야지. 나도 마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 어머님한테 정말 많이 지칠 때쯤 어머님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로서 처음 손주들을 챙기는 것 같아 놀라기도 했고 내가 모르는 어머님의 면모가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놀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동서가 어머님께 찬조도 해드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맡겼더니 어머님은 신나게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갔고 아이들도 참 좋아했어요. 할머니랑 연주랑 이렇게 셋이 놀러 가니까 너무 좋아. 처음으로 할머니랑 이렇게 놀러 가는 거잖아. 얘기했어야지. 그렇게 좋아? 할머니랑 연주랑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와, 우리 딸. 엄마도 가면 좋은데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해서. 얘는 내가 할머니인데 뭐가 걱정이야. 재밌게 놀다 올 테니까 걱정 마라. 자, 얼른 출발하자. 재밌겠지? 어서 가자.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려면 힘드실 텐데.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다. 애들이랑 이런 것도 추억이지. 걱정 말고 넌 일이나 해. 주말에도 회사 바빠서 미쳐버리겠다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아이들은 어머님과 재미나게 놀러 나갔고 어머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기 시작하니 본인도 재미나고 기분이 좋았는지 주말에 종종 저와 동서가 일을 할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였죠. 매번 어머님이 너무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니 사실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동안 진짜 본인밖에 모른다고 속으로 욕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에 대해 오해를 많이 했었구나. 오래 같이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 몰랐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며 고마웠었어요. 요즘 엄마가 애들 데리고 꽤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용돈 좀 올려드려야 하지 않아?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형편에 지금 어머님 카드값에 용돈까지 올리면 관리비도 모자라겠다. 나도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다음 달에 성과금 나오니까 그때 어머님 따로 챙겨드리던지 할게. 자기랑 나도 요새 특근 때문에 바쁜데 혜진이 저렇게 잘 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도 할머니 노릇도 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해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 분인데. 이제라도 당신이 알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잘 지내봐. 남편과 이런 얘기까지 하며 정말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딸아이의 일기장을 보는데 지하철역 앞에 자주 갔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림일기라서 따로 그 아래 내용은 많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지하철 역사 앞에 자주 갔던 그림이 많았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랑 같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었고 방어초를 맞아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신 모든 횟감을 떠서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고 그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흥분 좀 가라앉혀. 하극상이야? 위아래도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놓으세요. 저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니까. 형님도 이 얘기 들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니까 저 말리지 마요. 가족 행사날 일찌감치 횟감 떠서 시댁에 가니 시모 머리를 쥐어뜯고 있던 동서였어요. 너무 놀라 말리는 와중 순간 동서가 내게 외친 한마디에 정말 횟감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던지고 달려가 시모의 뺨을 찰지게 날려버렸습니다. 뭐? 앵벌이? 당신 도른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녀들 앵벌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돈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지금 애들한테 그 돈 뜯어가서 본인 옷 사고 머리하고 남자친구 만나러 다니는 게 말이 돼요? 심지어 하루 종일 김밥 한 줄만 주고 이거 다 못 팔면 오늘 엄마 아빠 보러 집 못 간다고 아빠까지 하더래요. 애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한테 말도 못하고 울면서 간신히 말하겠어요. 혜진이한테도 물어보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줄 알고 말도 못하고 매번 주말마다 억지로 따라 나섰나 본데 저 진짜 못 참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형님. 제가 너무한 거예요? 아니, 니들 지금 나한테 이러고도 너네가 무사할 줄 알아? 어디서 빼어먹은 버르장머리야? 나 오늘 일 가만 안 있어. 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님은 돈을 쓰다 모자라고 더 이상 돈 나올 방도가 없자 손녀들을 데리고 CD며 이상한 물건들을 받아다가 지하철 역사에서 앵벌이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온 수익은 본인이 챙겼고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녀들을 하루 종일 바깥에서 썰게 하였어요. 아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본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녀들이 돈을 벌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사실은 동서의 딸 제 조카가 폭로하였다고 했죠.
할머니랑만 나갔다 오면 손발 얼음장에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서 물어보니 할머니가 말하지 말랬다고만 하고 내가 오죽하면 뒤를 밟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니까 옷까지 아주 못 사는 애들처럼 갈아입히고 앵벌이 짓을 시켜?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예요? 저 진짜 이대로 못 넘어가요. 남자에 미쳐도 유분수지. 그렇게 돈 벌어서 그 남자 만나고파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동안 내가 오해했을 거라고 나 자신을 탓했는데 손녀들을 데리고 지금 앵벌이 짓을 시켜요? 진짜 사람 아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손 떨리고 말도 안 나오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쌍으로 덤벼? 그래, 얘네들 데려다가 좀 물건 팔게 시켰다. 왜? 내가 내 소녀들 데리고 사회생활 좀 가르치겠다는데 니들 왜 이래? 요새 애들은 아주 곱게만 자라서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좀 배워야지. 내가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나간 건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나한테 니들이 손찌검을 해? 나 가만 못 있는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희를 이상한 여자들 취급을 하였고 저희에게 똑같이 뺨을 날리셨죠. 그야말로 시어머니와 함께 육탄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담보로 저 몰래 남편 승낙을 받아 담보 대출까지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더 이상은 간과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계에 다다랐어요. 사회생활이요?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한테 앵벌이 시켜서 나온 수익 가지고 놀러 다녔으면서 사회생활이라니. 형님, 이건 말로 안 끝나요. 어떻게 참아요? 저 정말 이대로 못 넘어가요. 이 짓을 글쎄 나갈 때마다 시켰대요. 그리고 이건 남편이 말하지 말랬는데 형님 집 담보대출까지 어머님이 받으신 거 아세요? 환갑이 한참 넘고 그저 놀기만 하는 사람이 대출 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저도 이거 형님한테 말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비밀을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 기막혀. 아니 진짜 정신병 아니에요? 이제 하다 대출까지? 와, 진짜 정상 아니다. 정말 치 떨린다. 정말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수익을 가지고 매번 본인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다녔고 딸들에겐 이런 한 푼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곤 절대 우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아빠와 엄마는 살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집 담보대출까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더 이상 어머님을 보고 살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대출을 받아준 얘기를 물으며 추궁을 하니 남편의 대답 또한 가관이었죠. 엄마가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무렴 일부러 그랬겠소? 요즘 애들 오냐오냐 크긴 해서 그런 거 배워두면 좋긴 하지. 말 다 했어? 지금 혜진이 주말마다 나가서 앵벌이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빠가 될 사람이 할 얘기야? 진짜 어이없네. 그리고 담보대출은 뭐야? 나 진짜 말도 안 나와. 영원히 비밀일 줄 알았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이해가게 설명해야 할 거야.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받은 거지. 그 나이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앵벌이라고 하지 마. 그냥 창조 경제라고 해. 우리 땐 다 나가서 돈 벌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드라마 육남매 모르냐? 넌 너무 깐깐해.
너도 비정상인 건 진작 알았는데 그 엄마한테 뭘 배웠겠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너랑도 끝장을 봐야겠다. 어차피 일어난 일 너랑 네 엄마 절대 안 변할 거고 우리 혜진이가 거기서 무슨 영향을 받으며 살까 두렵다 진짜. 끝이야. 그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야, 우리 사내 부부야. 너 이혼하고 멀쩡하게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못 다녀? 네가 못 다니지. 유책사유가 니네 집구석인데. 어디 한번 해보자. 나 절대 안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도저히 이런 남자와 살 수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전 그 즉시 이혼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갔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하였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경제관념을 알려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는 태도로 나왔고 대출 또한 다 본인이 알아서 투자하고 수익을 내줄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렸죠. 본인의 남자친구가 주식 박사라며 헛소리하는데 저 말고도 동서 또한 서방님과 이혼을 진행하였어요. 그 집은 다행히 서방님이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순순히 이혼을 해주어서 협의로 끝이 났고 전 양육권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사님과 변호사님도 정말 기가 막혀 하셨는데 요즘 시대에 소녀들 앵벌이는 물론이고 며느리 몰래 아들을 꼬여내 집 담보대출을 받게 한 시어머니가 어딨냐며 혀를 차고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본인 손녀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역사 앞에서 불법으로 노점상 차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출까지 진짜 가지가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동안. 일단 승산 충분히 있으시니까 저만 믿으세요. 힘내시고요. 그러게요. 뭐를 보고 여기까지 참았는지. 이제 애한테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네요. 남편 또한 정상이 아니고요. 아니 할머니가 돼가지고 경제관념 좀 심어준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전제 며느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어쩜 애를 그렇게 싸고 도는 건지. 변호사님, 제가 소녀들을 좀 가르친 게 이럴 일이에요? 이런 걸로 이혼을 한다니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그리고 대출은 우리 최 선생님이 주식 박사라 다 수익 걷어서 어른이 돈 불려줄 건데 정말 왜 못 기다리는 거야? 이러니 그 짓꼴을 보면 하지. 인생 한 방인데 진짜. 어리석다. 좀 기다리면 내가 돈도 벌어다 줄 거고 애들도 딱 교육시켜 놓을 건데 참.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그동안 가정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소비 내역 그리고 남편의 방간 등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판사님은 이혼 판결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전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이런 아빠와 할머니에게 절대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양육권과 치권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진짜 100번 양보해서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재밌으면 됐던 거 아니야? 재미? 혜진이한테 물어봤어? 억지로 했대. 너무 춥고 배고팠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산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한 거야. 그리고 애들은 그 추운 길거리에서 김밥 한 줄 던져두고 본인은 남자에 미쳐서 남자나 만나러 가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엄마 생각하는 수준 딱 거기야. 그리고 너도 네 엄마 잘못했다고 인지 못하는 수준 또한 똑같고 내가 너랑 어떻게 사니? 너 볼 때마다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냔 말이야. 됐고, 이제 끝이니까 면접 때 빼곤 연락 마. 너도 네 엄마도 정신병자야.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참으려고만 했던 게 후회스러워. 함께해서 더러웠다 정말.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고. 너만 참으면 될 일인데. 그리고 엄마가 수익 내준대잖아. 좀 참아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붙잡는 남편을 뿌리쳤고, 저런 걸 믿고 결혼을 했다니 진짜 후회 막심이었고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동서에게 듣기로는 어머님이 그 남자친구에게 갖다 바친 돈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카드값이며 용돈 모두 그 할아버지에게 탕진한 것도 모자라서 딸과 조카를 시켜 벌게 한 수익 또한 반 넘게 그 할아버지에게 갖다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소한 죄가 인정되어 어머님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본인은 왜 이게 죄가 되냐며 펄펄 뛰었고요. 저만 믿으세요. 아들 이혼했다고요? 아유 참. 이걸 못 기다리고 며느리들이 참 불같네요. 우리 여사님 속상하게.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만 믿고 제가 다 투자한 건데. 근데 지금 일단 아들도 그렇고 저한테 돈 한 푼 안 주는데 혹시 제가 투자한 금액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이 다니려니까 앞이 캄캄하네요. 어허, 좀 기다리시라니까. 성격 급하시네. 그리고 그 돈 다 묶어놔서 지금 당장은 못 줘요. 원래 부자 되기란 쉬운 게 아니죠. 아유, 그래도 며느리도 이제 없는 마당에 정말 돈 나올 곳이 없거든요. 대출빚도 갚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 수익도 못 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고, 남편은 어머님이 진 빚을 갚으며 진짜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고 지 엄마 잘못 없다더니 본인이 직격탄을 맞으니 속이 꽤나 타들어가는 남편이었죠. 이 모든 걸 제가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는지 참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손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아들 둘은 모두 이혼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본인 잘못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유별나다며 동네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지만 동네 사람들 또한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고 했고, 남편은 그렇게 본인 엄마 불쌍하다고 하더니 본인도 어머님 씀씀이가 감당이 되지 않았는지 어머님에게 그만 좀 하라며 요즘 모자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어요. 참 자기 엄마한테 하는 효도는 셀프인데 모든 것을 제가 해주다 본인이 하려니 본인도 버거웠나 보더라고요. 정말 버겁고 암흑 같은 결혼 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거기에서 탈출해 제 인생을 찾아 나가고 있답니다. 이혼을 하고 그 집 꼴을 안 보고 사니 이렇게 제 월급이 여유 있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엄마 드시고 싶은 거, 딸 하고 싶은 거를 모두 다 눈치 안 보고 해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제 이혼했나 싶을 정도로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형님, 그래도 우리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애들도 또래고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요. 전 그래도 애아빠랑 좋게 끝내서 그나마 시댁 얘기 가끔 듣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도 전해드리고 할게요. 우리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그래, 우리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 연주랑 혜진이 서로 잘 지내기도 하고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그러게요. 참 결혼하면서 가장 큰 수확이 정말 친한 친구를 만든 것 같아 그래도 헛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수아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 참 창피해서 하긴 그렇지만 지금은 동서와 만나면 서로 깔깔대며 그때 일을 떠올리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정말 묘하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답니다. 지나온 과거가 참 후회되긴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제 미래가 너무 기대되기에 이제 그만 후회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전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쳐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가장 큰 낙인 여기 라디오 채널에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저처럼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울고 웃는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결혼 후 힘들게 아이를 가졌는데 너무 힘들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저한텐 정말 소중한 아이였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 가정이 더 완벽해지겠다는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같이 하고 싶어도 남편은 늘 밖으로만 돌았고 저에게 참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몇 년에 걸쳐 임신으로 그 사람을 지치게 한 것 같아 마음속으로 늘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남편의 눈치를 많이 살펴야 했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지쳐서 그러나 보다 하면서 그저 남편의 기분만을 살폈어요. 오늘도 늦게 와? 꿀떡이가 야채 호빵이 먹고 싶다는데 오면서 좀 사다 주면 안 돼? 자기 늦으면 문 닫으려나? 그런 건 낮에 좀 사 먹어라. 왜 하필 나 퇴근할 때 자꾸 사오라고 그래? 난 안 지치는 줄 아나? 돈 줄게, 사 먹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됐어. 내가 알아서 사 먹을게. 임신이 벼슬이냐? 남들 다 하는 임신, 몸이 부실해서 어렵게 가진 거지.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 유난 좀 떨지 마라. 유난이라니. 나 애 어떻게 가졌는지 알면서 그래? 임신도 임신이지만 요즘 당신이 부쩍 나랑 얘기도 별로 안 하니까. 아, 징징대지 마. 밖에 나가서 네가 일을 하냐 뭘 하냐? 하여튼 집에만 있어서 뭘 몰라요. 아우 피곤해. 그만 들볼까? 힘들게 임신을 해서 그런지 전 이 모든 순간순간이 귀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유난 좀 떨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있던 날 우연히 병원에서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어린 여자와 함께 말이죠. 순간 동공지진이 일어났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보는 상황이 맞나 싶으면서 정말 손이 떨려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캐물었어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남자가 산부인과에 올 일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여잔 누구야? 얼른 설명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 사람도 많고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가 아니니까 일단 나와. 나가서 설명할게.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남편이었고 그 옆에서 멀뚱멀뚱 아무렇지 않게 좋아 남편을 번갈아 보는 여성이었어요. 이미 만삭의 배를 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설마 아닐 거다,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되뇌었지만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웠죠. 모든 게 부정당한 느낌이었고 여태까지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다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마음이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 이 여자도 내 아이 임신했어. 생명을 지울 수는 없잖아. 미안하다. 네가 이해해줘. 뭐?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당신 언제 한번 나랑 병원에 다닌 적 있어? 어떻게 내 앞에서 저 여자를 이해해달란 말이 나와? 언제부터니?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나 몰래 바람을 핀 거야? 아가씨, 얘기 좀 해봐요. 새파랗게 어린 것 같은데 얼른 얘기해 보라고. 아, 오빠, 내가 설명해야 돼? 아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보다시피 지금 보시는 게 다예요. 저 오빠 아이 가졌고 언니처럼 막달이에요.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저도 오빠 포기 못하겠네요. 뻔뻔하다고 욕해도 좋아요. 그래도 사랑 없는 사람 붙잡고 사는 것보단 그냥 깔끔히 포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같이 임신해서 유감이지만요. 아, 뚫린 입이라고 막 내뱉는구나.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포기하라고? 넌 임신만 안 했으면 나한테 쳐맞았어. 뻔뻔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충격을 받은 전 그 자리에서 하혈을 하고 조산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고 예쁜 딸이었는데 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 번을 와보지 않았고 제가 아이를 낳을 때 하루 간격으로 상간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딸을 낳은 정실 부인인 저보다 상간녀가 낳은 아들 아이를 보러 그 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며느리인 저를 두고 상간녀 병문안을 갈 수 있으세요? 어머님의 정식 손주는 우리 아이뿐이라고요. 그런 상간녀 몸에서 나온 아이에게 먼저 달려가시다니 진짜 이러실 순 없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 집 대를 이어준 여자인데 아무렴 어때? 어렵게 아이 가져서 딸 하나 낳고 둘째 아들은 낳을 수 있겠어? 나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 몸이 약해 아이 못 가지는 너를 탓해야지. 애비 잡지 말아라. 다 밖으로 돌 땐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진작에 애 가졌음 이런 일 있었겠니? 네가 오죽 못 났으면 착한 애비가 밖에서 애를 만들어 와? 다 네 잘못이야. 남 탓 마라. 애비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이랑 똑같네요. 정말 어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대단하시네요. 당신이랑 어머님. 그러니 아들을 낳지 그랬어. 뭐 어떻게 해줄까?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말만 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나도 이런 대접받고 못 살아. 이혼하자. 오만정 떨어졌으니까. 말이 통하네. 이혼 안 해주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 깔끔하게 끝내. 애도 네가 키워 그냥. 우리 집은 대의을 아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져왔고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어요. 재산이라곤 한 푼도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줄 건 없었고 그나마 위자료를 주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주겠다고 말만 해놓고 주지 않더라고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처럼 튀어있지 않아 상간녀 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도 큰 금액은 아니었죠. 그리고 저 역시 아이를 낳고 정신없음과 동시에 이 아이와 단둘이 살아야겠기에 그저 전 남편과의 있던 추억을 떨쳐버리고 이악 물고 살았어요.
낳자마자 아빠가 없다는 게 정말 속상했지만 그런 아빠둬서 뭐 하겠냐 생각에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제 고생을 알아줬는지 정말 성실하고 올바르게 자라 의대에 들어가 당당히 의사가 되었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딸아이가 면허를 따던 날 정말 모든 걸 보상받는 기분이었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보물인 딸이 정말 대견했어요. 엄마, 이제 걱정 붙들어매. 엄마가 나 혼자 키운 거 헛되지 않게 내가 다 보상해 줄 거야. 이제 일도 그만두시고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남은 인생 즐기세요. 지금까지 일만 하면서 내 뒷바라지 했잖아. 이제 내가 엄마 잘 모실게요. 넌 엄마처럼 살지 마. 돈 벌어서 널 위해 쓰란 말이야. 엄마한테 효도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서로 위하면서 살면 돼.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걸 내가 아는데. 이제 고생하지 말고 엄마 꽃길만 걷자.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딸은 고맙게도 저에게 무한 감사함을 표현했고 정말 저에게 효도를 극진히 하더라고요. 딸이 의사가 된 다음부터는 일도 그만두게 해주고 늘 많은 용돈에 정말 즐기며 살았는데 행복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리고 본인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딸은 VIP 환자인 중견기업 회장님의 수술을 하고 그 일을 계기로 중견기업을 창업했던 창업주 아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아무리 딸이 의사가 됐다고 하지만 많이 기우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앞섰지만 사위가 될 청년은 절 안심시켰어요. 저희 아버지를 살린 친구인데 집안 환경이 뭐가 중요하나요? 사실 아무리 저희 아빠를 살려줬다 하더라도 저와 잘 맞지 않으면 이렇게 결혼까지 할 수 있었겠나요? 전 예림이 아니면 그 누구와도 결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제 소울메이트죠. 저희 아빠도 이 결혼 무척이나 찬성하니까 걱정 놓으세요. 환경이 뭐가 중요하나요? 이렇게 어머님이 예림이를 잘 키워주셨는데. 아휴, 고마워. 말이라도 참 듬직하게 해주네. 우리 딸 아빠 없이 자랐지만 정말 착하고 올바르게 잘 자랐어. 행복하게 해줘. 그럼요, 어머님. 이제 걱정 같은 건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예림이의 울타리가 되어줄게요. 가진 건 많지만 절대 허세스럽지 않은 사이에게 정말 감동을 하였고 그렇게 둘은 자연스레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은 저 혼자 딸아이를 힘들게 키웠다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이제야 보상을 받는다며 엄청 축하해 줬어요. 저 역시 딸아이가 하나도 모자라지 않은 가정에 시집을 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가족이라곤 저랑 단 둘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자라준 것 같아 너무 고맙고 이제 모든 소원은 다 이뤘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림 엄마가 진짜 얼마나 고생했어. 딸 하나 잘 낳아놔서 진짜 말년의 인생 피네. 와, 김해공정 창업주면 어마어마하지? 에이 뭘, 그냥 예림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지. 아빠 없이 자라서 가뜩이나 미안하고 탁했는데 그래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뭐해? 애가 잘 따라와야지. 예림인 잘 따라와 준 거고. 예림 엄마가 잘 키운 거지. 솔직히 그렇게 반듯하니 키우기 쉬워. 아빠 없이 자라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얼마나 정성 다해 키웠어. 그거 다 우리가 알지 왜 몰라? 하여튼 진짜 대단해. 나 같으면 그렇게 키울 수 있을지. 여하튼 너무 축하해.
참 행복했습니다. 열아들 부럽지 않았고 정말 열 남편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저 딸아이만 행복하다면 말이죠. 그런 제게 전 남편이 연락이 왔는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잘 지내냐고 하면서요. 정말 경멸하던 인간의 전화라 몸소리 쳐졌어요. 양육비는 고사하고 위자료도 주지 않은 남편이었지만 그냥 인연을 끊어내고 싶어 찾지도 묻지도 않은 세월이었고 그런 제게 본인이 제 발로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뻔뻔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했다는 게 소름이 돋았는데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은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잘 지내지? 나야. 뭐 창섭이한테 건너 소식은 듣고 있었어. 그래도 내 딸인데 한 번쯤 봐야 하지 않겠소? 아빠가 누군진 모르지? 그래도 내가 생물학적 아빠인데 얼굴도 보고 얘기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뻔뻔하다. 누가 아빠야? 이미 아빠인 거 다 포기하고 우리 버렸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신 전화하지 마. 진짜 소름 끼치고 역겨우니까 알겠어? 뻔뻔한 인간. 며칠 재수 없겠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 예림이 못 만날 줄 알아? 대형 병원에서 의사 한다며? 찾으면 금방이야. 그럼 내가 만나야지. 절대 찾아가지 마. 절대.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얘 일하는 데까지 가서 망신을 주려고 그래? 절대 안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당신이 연결 안 해주면 내가 찾을 수밖에. 아빠가 딸 찾는 게 뭐 이상한가? 됐어, 끊어.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남편은 결국 딸아이를 만나러 병원으로 향했고 딸아이는 본인 아빠를 그날 처음 마주했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온 딸은 그날 집에 와 펑펑 울면서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참 딸아이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딸이 본인이 그런 사람 핏줄이냐고 실망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견뎠어? 나 진짜 그 인간 보고 손이 떨렸어. 얼마나 뻔뻔한지 그런 사람이 아빠라니. 엄마, 어떤 세월을 산 거야? 왜? 그 인간이 뭐래? 아니, 어떻게 뻔뻔하게 널 찾아가? 손 떨려. 너 괜찮은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 애초에 절대 찾아오지 못하게 싹을 잘라야 했어. 그 사람이랑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랑 다 손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엄마가 왜 미안해? 나 그 정도로 나약하지 않아.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은 그냥 같은 여자로서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고마워 정말. 엄마는 그래도 네가 있어서 행복해. 그거면 됐어. 걱정 마.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느껴지더라.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추악하고 소름이 돋던지 정말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딸은 찾아와도 별 소용없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중 딸아이가 남편을 더 이상 상대해주지 않자 저에게 전화로 무작정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딸에게 찾아간 것이 분해 퍼블 심산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전 시어머니와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여전히 심술맞은 얼굴을 하고선 말이죠. 예림이 고거 잘 키워놨다고 하더구먼.
애가 왜 이렇게 싹바가지가 없어? 처음으로 애비 만났는데 말투하며 아주 싹수 없던데. 당신이 뭔데 예림이에 대해 판단해? 말도 섞기 싫은 인간이었나 보지, 당신이. 우리 예림이 그런 애 아니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잘 지냈니? 오랜만에 시엠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말하는 꼬락서니. 다 들었다. 네 딸, 아니 우리 손녀 의사 됐다며? 참나. 우리 아들 닮아서 머리 하나는 끝내줬나 보지? 그래도 내 핏줄인데 한 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어? 당신들이 뭔데 핏줄을 노네. 그럴 일 없으니까 절대 연락 말고 찾지도 마요. 이 말 하려고 나온 거니까 기대 말라고요. 당신 아주 열내는 거 보니 웃긴다. 전륜이 그렇게 끊어주는 줄 알아? 장섭이 와이프한테 들었어. 걔 시집 간다며? 이 아빠가 그래도 손은 잡고 들어가 줘야지. 시집 가는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던데. 아빠 자리가 비어서 되겠어? 아빠 같은 소리 하네. 이미 다 아셔. 아빠 없이 우리들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안 와도 돼. 역겨우니까 생각하는 척 하지 마. 참나, 웃기네. 말이 안 통하네.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몰라? 내 딸 누구 때문에 낳게 됐냐?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딸, 나 때문에 낳은 거 아니야. 나 아님 그런 딸 낳을 수가 있었겠어? 됐고, 대가로 봉양한다 생각하고 딱 5장만 줘. 그럼 연락 안 할게. 그러면 그렇지 했고 뻔뻔함이 하늘을 치솟더라고요. 지인에게서 딸이 창업주 며느리 된다는 소식을 듣고 5억을 달라며 갑자기 나타난 모자였고 그런 모자를 보니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인 얘기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 딱 5장이면 돼. 아님 그 회사 가서 받아내던지. 우리 손녀딸 남편이면 내 손주 사이인데 우릴 모른 척 하겠어? 거기 가서 봉양비라도 달라고 할 거야. 거기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냐? 아님 그냥 네 손에서 준비해서 깔끔히 끝낼래? 정말 양심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네요. 인간들이 어쩌면 이렇게 무섭고 독한지 32년 만에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참. 너만 호강할 수 없잖아. 내 딸인데. 난 무조건 돈 받아낼 거야. 아니면 진짜 그 회사라도 찾아갈 거니까 그리 알아. 그러게. 걔가 머리 좋은 게 누구 때문인데? 다 우리 아들 때문이잖니.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준비해와. 딱 5장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떠나버린 모자였고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이제 행복만 있다 생각했는데 제 딸 앞날을 저 뻔뻔한 모자가 망칠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절망적이었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무리 딸아이가 잘 배웠고 잘 컸다고 한들 저렇게 개차반인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을 망친다면 시집 쪽에서 딸아이를 달갑게 보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에 정말 속상했어요. 일생에 도움이란 절대 되지 않는 인간이구나 싶었고 해준 것도 없는데 딸아이 행복기를 우리가 망치는 것 같아서 걱정부터 앞서면서 그렇게 되니 내 정지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집에 와 우는 모습을 보고 딸은 자초지종을 물었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되는 추궁에 오늘 일을 말해버렸는데 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울었던 거야? 엄마, 제가 상대할게요. 걱정 말아요. 나 몰라? 나 엄마 딸이야. 나만 믿어. 그만 울고. 너 괜한 일에 말려서 사돈댁에 밑보이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니 그렇지 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으면 엄마가 왜 울겠어? 혹여나 너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갈까봐 그러는 거야. 부모 잘못 만나서 네 앞날 괜히 망치면 어떡하니? 엄마, 우리 시부모님 그럴 뿐도 아니고 행여나 그럴 일에 휘말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걱정하지 마. 엄마가 걱정하는 게 뭔지 다 아는데 우리 시부모님 절대 그러신 분들 아니셔. 나만 믿어. 정말이야. 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그 즉시 신명나는 복수극 한 판을 시작했답니다. 딸은 일단 본인 아빠에게 연락을 해 만나자고 했는데 딸이 만나자고 하자 남편은 어쩔시구나 약속 장소에 나왔죠. 그리곤 딸의 말에 입이 귀까지 찢어지며 웃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뭐 알겠습니다. 절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저 김행공정 며느리 될 몸인데 그거 하나 못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랑 하루 차이로 태어난 제 이복 남매 있죠? 하루 차이지만 누나가 돼서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서요. 제 남편한테 얘기해서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 너네 회사를? 어차피 네 신랑이 물려받을 거니까 옆에서 오른팔처럼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남 밑에서 그늘에 있기보단 보잘것 없어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게 더 낫잖아. 알겠다. 역시 핏줄밖에 없네. 5억은 언제 입금할 거니? 5억은 천천히 준비해 드릴게요. 저도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전문직이지만 그래도 당장 5억이 어디 있나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래. 우리 딸만 믿으마. 내가 딸 하나는 기똥차게 낳아놨다니까. 네가 나를 닮아서 머리가 좋은 거지. 다 내 덕인 줄 알아. 전 도통 딸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딸아이와 얘기를 끝내고 대기업을 잘 다니고 있는 그 아들의 회사를 그만두게 했는데 이유는 제 딸 남편의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 임원까지 가는 그런 상상을 했던 거였죠. 당신이랑 나는 뭐 안 좋게 됐지만 우리 딸이랑 아들은 그래도 남매인데 잘 지내야 하지 않겠어? 이제 미용될 사람 회사에서 오른팔로서 일하게 되면 회사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 그게 핏줄인 거야. 예림이도 남매가 생기니 외롭지 않고. 진짜 뻔뻔하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어찌나 바라기만 하는지. 딸이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건데 우리 딸한테 상처 주거나 혹시라도 조금의 불편한 마음을 주면 절대 내가 가만 안 있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힐 거야. 안 그런다니까. 돈만 주면 입 딱 다물고 조용히 있을게. 그리고 예림이도 얼마나 핏줄이 그리웠으면 이렇게 제안을 하겠어. 남편은 아주 이상한 꿈에 부풀어 있었고 이제 남매니까 만나게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가깝게 지내자고 했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회사 생활에 지쳐있는 남편의 아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며 잘 다니고 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사위회사에 들어가길 기다렸죠. 이 모든 내막을 알고도 제 사위의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남편의 아들 또한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뻔뻔한 게 하늘을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지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애 일은 진작 간뒀는데 언제 자리가 나는 거냐고. 이러다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나가야 할 사람이 며칠까지 근무하기로 한 조건이 있어서요. 좀 기다려 주세요. 동생 복은 좀 쉬라고 하면 되잖아요.
잘 다니고 있는 대기업까지 때려치우게 만들었을 땐 내 아들한테 자리 하나 보전해 준다는 거겠지? 너만 믿으마. 그리고 네 남편한테도 얼마나 좋은 일이야. 세상에 믿을 사람 없는데 서남이 옆에서 든든히 보좌하고 있으면 믿을만 하지. 우리 아들도 머리 하나는 끝내준다고. 아주 니네 회사 브레인이 될 거다. 대기업 다니던 애인데 중견기업에서 본인 능력 발휘 하나 못할까봐. 그러게요. 참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깐요. 남편은 딸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딸은 뒤에서 남편에게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포기한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 대한 반환 소송이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에서야 나타나서 딸아이의 시댁을 들먹이며 저희를 압박한 것도 포함하여 고소를 한 것이었죠. 소장이 날아가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고 그 아들 또한 직장을 잃게 되어 난리가 났습니다. 나오기는 쉬웠어도 대기업에 어디 다시 들어가기가 쉽나요? 딸아이는 용서치 않는다고 했어요. 오래전에 우리 버리고 딴 여자랑 살림 차린 것도 모자라서 감히 5억을 요구해? 제 시댁이 어떤 집인 줄 알죠? 당신은 어떻게든 벌받게 할 거고 그 아들은 아빠 엄마 잘못 만난 죄로 직장 잃었다고 생각해요. 당신들한테 하는 복수보다 당신들이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술 파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최고의 벌이겠지. 두고 봐. 빵빵한 변호인단으로 꾸려서 벌받게 할 거니까. 넌 내 딸이야. 아빠한테 어떻게 그래? 그리고 네 엄마랑 내가 이혼한 거지. 너랑 나랑은 천륜인데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오죽 돈이 없었으면 양육비랑 위자료를 못 줬겠어. 지혜빈 안타깝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감히 소송을 걸어? 전륜 같은 소리 하네요. 크면서 단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으면서 아빠라니. 소름이 돋네요. 됐고 돈이나 준비해둬요. 우리한텐 5억 달라고 찾아왔을 때 이런 것도 예상 못했다면 진짜 돌머리지, 안 그래요? 위자료랑 양육비 다 잊고 살아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이란. 우리 엄마 마음이 약해서 당신한테 그때도 당했나 본데 난 누구 피가 섞여 있어서 이렇게 한 집안을 풍비박산시키는 게 아무렇지 않거든. 당신이랑 아주 똑 닮았지? 돈이나 준비해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테니까. 딸은 그 말을 끝으로 소송을 이어나갔고 다행히 정말 잘 나가는 시댁을 둔 덕분에 가장 큰 로펌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속았다며 본인도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동안 밀린 양육비와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낳아줬다는 핑계로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 역으로 당하게 된 것이죠. 사실 전 딸에게 피해가 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딸은 바로 저렇게 생부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막대한 위자료와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내게 된 남편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되었고 돈보다도 본인의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 같다며 좌절을 하였답니다. 그래. 집을 팔아서라도 위자료랑 양육비는 줄 테니 우리 아들 취직이라도 시켜줘라. 애가 며칠째 술만 먹고 내 원망만 하는데 아주 미치겠어. 우리 아들이 무슨 죄야. 너도 네 동생인데 그러면 안 되지. 네 남편한테 얘기해서 좀 자리 좀 어떡해.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해요. 그렇게 잘나서 다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당신이 가게를 차려주던지 알아서 해요.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내 남편 회사에 꽂아주겠어요?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 평생 부모 원망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 부모가 엄청 염치 없는 인간인 건 알아야죠. 아, 남편 회사에 들어오려고 한 거 보면 아저씨 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남편은 모든 게 본인 잘못이라며 저에게 잘못했다고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본인 원망을 하더니 당당하던 남편도 아들은 무서웠는지 저에게 싹싹 빌었지만 그렇게 빌었다고 해서 제 마음이 절대 풀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상처를 주었던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잘 나가는 딸에게 해준 것도 없이 돈을 요구한다는 게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시댁을 빌미 삼아 딸아이 앞길을 망치려고 했다는 저 생각머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인지 의아해서 말이죠. 당신이 예림이 좀 말려봐. 솔직히 남매인데 이건 좀 심하잖아. 우리 아들이